나도 이렇게 할까? 약간 뉴스데스크 느낌으로. 지리산 노고단의 백지연이었습니다. 아, 백지연 하면 안 되는구나. 서둘러, 서둘러. 안녕하세요. 내시의 터크청입니다. 저는 내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아십니까? 네, 바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그리고 IF 디자인 어워드, 그리고 미국의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가 바로 그것인데 말이죠. 자,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 등을 평가해서 매년 각 분야에서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서도요, 올해 1월에 가장 먼저 열리게 된 IF 디자인 어워드가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출품한 코레일 측의 그 유라시아 고속열차와 그리고 성차권 자동 발매기,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맞춤형 냉장고 등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손님이 바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맹활약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국립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디자인 전공 교수로 있는 정연우입니다. 과기원에서 주로 제품 개발과 관련된 디자인 실무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GM 그리고 또 영국에 있는 벤틀리에서 외장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실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론적인 디자인보다는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디자인 실무를 맡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돼서 연구하고 있는 지는 이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연우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자, 먼저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또 본상을 또 수상하셨는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작품으로 수상을 하게 되셨는지 수상 소감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연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매년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네. 이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떤 디자인을 개발하고 또 그것의 어떤 성과나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자인 어워드에 이제 제출을 하고 네. 뭐 수상을 하고 이러는 편인데요. 이번에 받게 된 것은 그 911달러 응급 구조 드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어떤 인명 구조의 드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물인데요. 네. 그 인명 구조에 네. 투입되는 인원은 들것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5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으로 들것을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사실 처음에 제시한다면은 뭐 그냥 단순히 뭐 환자를 이렇게 들어서 그냥 공중으로 탈출시키는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방법에는 상당히 그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네.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대원이 또 위급 상황에서 이제 드론을 따로 조종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드론이 뭐 이렇게 스스로 비행을 해야 한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환자를 또 수평 유지도 해야 되고 자세 유지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많은 센서랑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도 비행 시간 때문에 네. 배터리도 본체에 그렇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은 무게가 중량이 증가돼서 네. 또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는 또 더 큰 모터가 더 힘센 모터가 더 필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제 연구실이 이제 준비하고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그 배터리를 구조대원 혼자 등에 메고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드론 자체에다가는 장착 안 하고. 네네. 그냥 드론은 그 자체로 그냥 1m 정도만 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굉장히 단순한 구조와
낮은 가격으로 이게 필요한 세계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네네. 그걸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흔히들 그 드론이라 하면은 뭐 도서 벽지에 뭐 택배용으로 뭐 활용한다 그런 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응급 구조용에 이게 활용이 된다니까 네.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좀 똑똑하다, 번뜩인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험한 지형에서 골든 타임 내에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그 이동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거기에 딱 이 드론이 딱 맞는군요. 저는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응급 구조 이름이 911달러라고 하셨습니다. 뭐 4달러도 아니고 911달러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됐는지 혹시 뭐 이름에 뭐 탄생의 비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드론은 들것을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네. 들것을 그냥 1m 정도 띄우고 그 상태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타 복잡한 센서라든가 뭐 첨단 장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대폭 낮출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예상 가격을 911달러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911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네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 911이라는 것은 또 응급구조 전화번호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911달러이면서 911이라는 상황에 네. 필요한 드론이라는 것이 장명 아이디어.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 말 그대로 보면 그냥 하늘을 나는 응급용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응급구조 911과 그 다음에 911 약 그 하나 100만 원에 상당하는 뭐 저렴한 비용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데 말이죠. 의미도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세계적인 그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리 또 교수님 또 상을 수상하셨으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응급구조 드론을 선보이게 됐는지 디자인 측면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디자인에 대한 굉장히 고전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그 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산업 디자인의 명제입니다. 네. 이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그 시각적으로 최대한 간결한 들것의 형태는 군더더기 없는 드론의 단순한 기능을 시각화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움직이는 부분에 어떤 오렌지색을 넣어서 또 주위를 환기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전멸되는 라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낭을 보시면 그 배터리 팩을 쉽게 넣고 뺄 수 있게 간결화시켜서 구조대원이 오작동 시킬 수 있는 요소를 아예 없애고 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외형적인 측면, 또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기능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와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단순히 뭐 보기에 아름답다고 해서 이게 또 상용화로 성공하기라는 또 보장이 없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응급구조 드론이 자랑할 만한 어떤 기능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컨셉 설명 중에 이제 팔로우미 기능이라는 것을 넣었는데요. 팔로우미 기능요. 네. 그게 사실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대원이라는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오직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별도로 드론을 조종해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텐데 이 드론은 유선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놀이공원에서 어떤 헬륨 풍선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배낭을 메고 뛰면 연결돼 있는 드론이 그냥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든 기능이 아니고 또 물리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구조대원을 알아서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군요. 가격부터 디자인, 기능성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드론을 뭐 단순히 뭐 디자인 어워드 뭐 수상을 위해서만 이게 뭐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드론의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실제 이게 양산이 가능한지
저희가 언제쯤 뭐 실제 이 제품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응급구조 드론의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부터 드론돔이라는 기업과 함께 시작한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는 네.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기구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서 2년 후면 소방청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재난 보호 기구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보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년 후면은 저희들이 실제 제품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교수님께서 뭐 양산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네. 네. 모쪼록 교수님의 응급구조 드론이 전 세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하루빨리 활용되는 그날이 다가오도록 저희 4시의 특허청도 기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교수님과 함께한 응급구조 드론에 대한 디자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자인의 역할 등에 대해서 교수님과 좀 심도 있게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과학기술원의 정연우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